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가 번호 이동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최근에 일제히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좀 못 미친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주 작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SMR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보겠고요. 중국의 민영기업뿐 아니라 국유기업들이 앞다퉈서 배당금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상장기업의 배당금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월 2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남공민, 김치형, 서은영 세 분의 경제뉴스 큐레이터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그 번호 이동 하면 지원금 주는 거. 네. 이게 이제 많이 늘어난 이유가 최근에 이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아직 법이 안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거둘 만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나온 결과 같은데, 네네. 야, 요거 가지고는 기대에 못 미치지라는 반응인가 봐요. 그래서 전환지원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거든요. 전환 지원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번호 이동을 하면 뭔가 지원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신사를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은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되니 시간은 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폐지되기 전에 뭔가 실효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봐라. 그래서 이 전환지원금이 생겼거든요. 예. 근데 막상 소비자들이 가서 기대하고 가서 휴대폰 바꾸려고 봤더니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서 결국에는 이 전환지원금 받아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지금 시장 반응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은 뭐 전환지원금도 내놓고 하고는 있는데 요즘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딴지를 많이 겁니다. 아, 통신회사들 주주들이? 네네. 거기는- 왜 이익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음. 이거 저가 요금제 내놓고 이익금 전환지원금 지원 막 해서 이익 훼손시키느냐라는 이제 주장들을 좀 하고 있어서 아, 이게 또 약간 주주들 눈치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주주들은 지원금 좀 그만 줘라. 예. 라는 얘기고. 이게 왜 쓸데없이 지원금 주고 있느냐 뭐 약간 소비자들은 지원금 너무 적게 주는 것 같다. 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전환지원금이 처음 나올 때도 통신사들이 좀 뜨뜨미지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환지원금을 최대 뭐 단말기마다 뭐 다 다르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최대한 1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니까 전환지원금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이동통신사들 불러 모아서 너무 이거 조금 책정한 거 아니야? 그렇게 돼서 지금은 또 단말기당 한 33만 원까지 최대 지원금을 올려놓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5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알아서 주라고 했더니 30만 원도 안 주더라. 네. 그래서 한번 옆구리 더 찌르니까 33만 원까지는 올라간 상태다. 그래도 그 말이에요? 소비자들은 야 이거 가지고는 우리 못 움직이겠어. 약간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얼마까지 싸게 드려야고는 움직이실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 최대 지원금이 뭐 33만 원 그러니까 33만 원이 모든 단말기 지원금으로 싹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지금 가입하러 가시면 지금은 그러니까 전환지원금 나오기 전에는 공시지원금 받을래? 약정 할인할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말기마다 단말기 가격에서 일부를 빼주는 공시지원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의무가입 기간 있어야 되죠. 예. 예. 그리고 이 공시지원금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럼 너 약정 할인 몇 년 동안 우리 통신사에서 안 움직이겠어라고 계약을 해주면 요금 할인을 예, 해주죠. 요금 할인 해주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보통은 보면 공시지원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예. 그냥 약정 할인하는 게 나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 전환지원금도 비슷합니다. 전환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려면 단말기마다 전환기종도 각각 다르지만 일단 요금을 가장 비싼 걸 가입을 해야 되고요. 예. 그 가장 비싼 요금을 적어도 6개월 사용해야 전환지원금 뭐 3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동통신사들의 가장 비싼 요금제가 13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사서 25% 할인 받나? 네.
전환지원금이라고 이번에 새로 생긴 거 봤나? 네. 뭐 그게 그거네. 더군다나 한 계산한다는 중저가 거군요. 요금제 쓰던 한 뭐 4만 원, 5만 원짜리 요금제 쓰던 분이 13만 원짜리 요금제 쓰면 한 달에 뭐 6, 7만 원 더 내야 되는데 예. 이거 6개월 쓰면 아까 말한 33만 원보다 조금 더 내가 지출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알겠어요. 별로 네. 뭐 마음에 안 드는 수준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단톡법 생기기 전에는 통신회사들이 경쟁 좀 그만하라고 해도 뭐 몰래 막 지원금 주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밤에 저기 가면 싸게 준다, 공짜폰 나온다 이래서 네. 오히려 단속하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때 통신회사들이 바로 지금 통신회사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때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법 규정은 다 돌려놨는데 갑자기들 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게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예. 나름 출혈 경쟁을 안 하고 있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따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도 좀 많이 나고 굳이 우리가 경쟁 안 해도 이 정도 벌 수 있는데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네, 우리 왜 이거 단톡법을 없애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일단 하는 것 같고요. 그새 화해들을 했구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통신 시장이 이제 거의 뭐라 그럴까요? 성장의 정점에 와 있다 보니까 이거 뺏고 뺏어 봐야 이게 거기서 거기더라라는 걸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애서 일단 시작은 했는데 다들 눈치를 보면서 지원금 책정도 비슷하게 하고 경쟁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딘가가 이제 만약에 세게 치고 나와서 확 뺏어가는 상황이 나오면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서 공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시장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주주들에 대한 눈치도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주주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정부가 요구했다 그래서 지원금을 막 3배씩 올리는 이유가 뭐냐. 명확하게 너네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게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옆구리 찌른다고 다 하면 그게 뭐냐. 네. 그런 얘기 한다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지원금을 올리고 마케팅을 세게 해서 가입자들이 폭증하고 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연결된다라면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걸 실적 부진의 책임을 경영진한테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주주들의 눈치도 보고 통신사들 가운데서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예. 그래도 통신사들은 괜찮아요. 은행들 봐요. 뭐 그냥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십시오. 상장 네. 회사인지 공기업인지 예. 그럴 때들이 꽤 있으니까 통신회사도 이제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인다는 거죠. 우리가 주파수 나눠주고 라이센스 도장 찍어줬으니까 당신들이 이동통신 사업을 하지. 과점 사업자인 건 그런 맞거든요. 거니까. 정부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단통법 사실상 폐지됐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소형 원자력 발전소 SMR이라고 하는 게 주목받고 있다는 건데 네. SMR이 소형 원자력 발전소예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예. 보통 이제 동네 원전, 미니 원전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100분의 1 크기밖에 안 되고요. 보통의 오. 원전은 이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물이 아주 많은 이 바닷가에 짓는 경우가 많은데 입지가 그래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미니 원전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심지어 아예 안 필요한 모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곳,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도 지을 수 있고요. 동네 안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만 반발하지 않으시면. 그 규모가 이제 작으니까 뭐 도심이든 어디서든 들어설 수 있다는 거고요. 어디 조그만 놀이터만하게 생겼나 보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원전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방사능 물질 누출 때문에 좀 우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꼽히는데 미니 원전은 이 배관 설비가 필요가 없어서 방사능 물질 누출 위험이 일반 원전보다 1000분의 1로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배 안전하다 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공장에서 전부 찍어낼 수 있어요. 뭐를요? 이 원전을 찍어낼 수 있어요. 아, 조그마니까. 네, 작아서 그냥 왜 우리 주택 공장에서 만드는 주택 조립형 주택 있잖아요. 모듈처럼? 그런 것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래서 들어가는 건데. 컨테이너 박스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갖고 와서 쌓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냥 여기 오늘 뭐 SMR 하나 갖다 주세요. 이러면 이제 배달해주고 설치해주고. 요거 고만하게. 수출도 가능하다.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좋으면 진작 이걸로 하지라는 생각은 하겠으나 그러나 공사비 대비 만들어내는 전력은 그래도 조금일 탈 테니까 기왕 짓는 거는 크게 지어야 효율이 있죠. 라서 그동안은 안 지었을 텐데 이게 근데 왜 요즘 갑자기 또 인기인 겁니까? 이게 아직은 지금 실증 단계여서 단가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투자가 많이 필요한 단계고
이게 아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단가가 맞겠지만 아직은 극초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왜 주목을 받느냐? 이게 AI 활용이 좀 늘어나면 이제 전기 사용량이 계속 늘어난다. 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일단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요구를 하면 딱 그 순간에 실시간으로 대답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만들어주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뒷단에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가 막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열도 나니까 열도 식혀줘야 되고 이게 엄청난 양의 전기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AI의 기능이 커질수록 특히나 이제 글 쓰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것보다 영상 만드는 거 전기를 훨씬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통계들 보면 지금은 전 세계 전력 사용량의 1에서 한 1.5% 정도를 이 AI 데이터 센터가 쓴다고 하거든요. 벌써부터도. 근데 예. 나중에는 20%까지 올라갈 거다. 여러 나라가 쓰는 정도의 이 전력 세상에. 사용량을 AI 데이터 센터가 쓸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게다가 이제 이게 끝이 아닌 게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게 전기 아닙니까? 이제 전기차 뭐 지금 좀 성장이 좀 더딥니다만 분명히 전기차로 갈 거고요. 다 친환경으로 하니까 이제 다 어. 불 떼고 하다가 다 전기로 돌리겠죠. 맞아요. 뭐 네. 전자기기에도 다 반도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센서도 많이 필요해지고. 그럼요. 이제 그러면 캠핑 가서도 네. 고기 못 구워 먹을 겁니다. 아마. 불 떼면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전기 갖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미래에는 전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평소 이제 에너지 투자에 좀 관심이 많은 이 샘 올트만이 좀 유명해요. 이 에너지 투자 관심 많은 걸로. 예. 오픈 AI CEO죠. 근데 AI 시대에 이제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저비용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을 찾는 게 이 투자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도 이제 10년 전에 오클로라는 미니 원전 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예. 이 미니 원전은 이제 화력 발전소처럼 탄소 배출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도 일단은 생산 비용이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바람 안 불고 햇빛 안 오면 전기가 안 나오니까 자연 조건에 영향을 받죠. 네. 비 오는 날은 인공지능 안 돌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인공지능한테 뭐 물어봤는데 답이 안 오네. 얘가 왜 그러지? 하면 오늘 바람이 안 불어서 얘가 전기를 못 먹어서 그렇대.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안전성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그거 두 개 다 빼고 나면 친환경은 이제 원자력 발전 하나 남는 거니까. 네. 결론은 아주 심플한데. 이제 그래서 슬슬 각광을 받는다. 인공지능은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근데 또 하나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 최근에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심지어 이제 원자력 전문가를 채용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MS에 왜 원자력 전문가가 필요해? 근데 이게 그 사연을 봤더니 이 데이터 센터에다 아예 미니 원전을 결합한 형태로 지어서 앞으로 이제 전력 사용에 대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심지어 예.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미니 원전 기업 테라파워라는 것을 직접 설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오는 6월에 미니 원전을 착공한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이 뭐 착공한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가장 먼저 이 미니 원전을 상용화하는지를 두고 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앞서가는 게 미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한 미니 원전 기업이 한 80여 개 정도로 지금 숫자 카운트가 되는데 예. 21개가 미국에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기업이 이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랑 뉴스케일 파워라고 이제 두 회사가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두 회사가 2030년에는 상용화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작년에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좀 엎어지긴 했는데 테라파워가 이제 속도를 낸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좀 이 미니 원전을 설치를 하느냐 이제 미국 와이오밍주의 기존 석탄 화력 발전소 대체해서 일반 가구용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계획대로만 되면 가장 안전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미니 원전의 형태로는 제일 빨리 상용화가 되는 게 2030년이 되는 겁니다. 아하. 지금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AI
그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지금도 3일에 하나꼴로 생긴다고 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8천여 개 되는데 이 중에 3분의 1이 미국에 있어요. 그럼 미국은 필연적으로 이 전력 사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요즘 여기에 하는 대비해야 일을 한다. 그렇죠. 하는 일을 보면 신기하고 재밌고 신통하기는 한데 그거 시키려면 사람 쓰는 게 싸다 아직도. 이 전기값 생각하면 야, 그 전기 먹고 겨우 그 정도 할 거면 그냥 사람 해야지 하는 수준인 것 같기는 하고요. 네,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대단하네요. 2008년에 벌써 여기에 투자를 했다는 건 그때는 인공지능이고 뭐고 까마득했을 때인데 그렇습니다. 뭐 하자고 이걸 그때 세웠을지는 또 이제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전기 많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전기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친환경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미니 원자력 발전소가 각광받는다. 네, 남국민 큐레이터가 갖고 오신 소식은 요즘 중국이 주가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네. 왜요? 여기도 밸류업이에요? 예, 여기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동북아 3국은 역시 너가 하면 나도 한다는 정신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중국도 정부가 나서서 주주 환원 늘리라고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행이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유행인 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배당을 확 늘리고 있는데요. 아이폰을 만들기로 유명한 기업인 이제 폭스콘이 이번에 배당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일단 배당액이 2조 원이 넘고 이게 이익의 55%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번 돈의 절반 이상이니까 꽤 높은 수치로 한 거고 이것도 아무래도 정부의 발표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인 이제 CATL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산업을 잘 앞서가고 있고 수익도 거두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수익도 다 절반 정도를 배당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런 이제 신성장 산업들은 이제 투자할 것도 많고 해서 보통 주주들한테 우리 아직 투자할 때도 많고 배당할 때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짜게 줄 때가 많은데 이런 기업도 이제 절반 이상 배당을 하니까 이제 기업이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공격적인 배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두 회사 말고 뭐 다른 회사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뭐 요즘 잘 나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다른 기업들도 분위기를 보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제 바이오 기업이나 뭐 통신 기업들 이런 데도 이제 배당을 확 늘리고 있고요. 예. 또 중소형주 같이 이제 뭐 아주 이제 큰 기업들 아닌 곳들도 배당을 늘리고 있다고 해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이번에 이제 배당 계획에 발표가 됐는데 한 300개 가까운 기업을 조사해 봤을 때 대부분이 대폭 배당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여기는 좋게 말하면 일사불란하고 나쁘게 말하면 역시 공산주의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라니까 그냥 떡. 밸류업 프로그램의 좀 그 효과가 다르다라고 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특히 중국은 뭐 상장 기업 중에 한 40% 가량이 이제 국영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국영 기업은 더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러겠죠. 정부가 주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공격적으로 배당에 나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당이 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국영 기업들이 뭐 석유 기업, 화학 기업 이런 곳들인데 여기는 아예 수익의 70% 이상을 배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증시 전체가 배당 붐이 불고 있다. 이게 요즘 중국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배당을 정부가 늘리라고 하니까 중국 같은 분위기에서 늘렸다. 네. 는 건 뭐 아주 신기한 일은 아니고 네.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거겠죠. 뭐 중국이 뭐 늘 그랬죠. 언제는 안 그렇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하면 재미없는 얘기가 되는데 네. 정부는 왜 갑자기 배당을 늘리라고 한 거냐? 네. 이건 궁금합니다. 일단 어떻게 늘리라고 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나 일본이랑 비슷하게 하긴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기업들한테 이제 혼을 냈어요. 당신들 이렇게 배당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배당을 늘리고 얼마를 할지 공시도 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대주주 지분도 매각시킬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못 하는 거죠. 이제 지분도 매각시켜서 이제 그 자리도 뺏겠다. 경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랑 비슷한데 강제성이 강한 건데요. 그럼 갑자기 중국 정부가 왜 주식시장에 관심이 생겼냐 하면요. 일단은 옆나라 증시의 폭등이 일단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굉장히 폭등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반면에 중국 증시는 거의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낮은 수준의 증시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아무리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 증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중국 정부가 여론에 좌우된다기보다는 그렇지만 중국 증시가 일본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불만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중국이 최근 처음으로 거의 이제 최근 수십 년간 처음으로 중국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오히려 감소했는데 그게 주식시장에 극심한 침체가 있다.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돈들이 일본, 인도 같은 경쟁국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여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경쟁 국가보다 너무 뒤처진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민심 달래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중국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이제 슬슬 돈 빼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배당을 이 정도 해주는데도 돈 빼시렵니까? 이제 하려면 또 많이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민심도 잡고, 그러니까 개미 민심도 잡고 떠나는 외국인 마음도 잡고. 네. 배당할 돈들은 좀 있어요? 그동안에는 중국이 원래 성장하는 나라는 배당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게 또 성장의 미덕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축구 선수가 골 넣어야지 백패스하면 뭐 어떡합니까? 자꾸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제 공격수들은 배당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래요? 이제 탈만한 상황이라는 겁니까? 저성장의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사실 중국이 경기까지 안 좋으니까 뭐 이럴 여유가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이게 좀 가능한 게 중국이 굉장히 주주 환원이 짠 나라입니다. 물론 선진국처럼 이미 성숙한 나라들이랑 비교하는 건 이제 맞지가 않죠. 그런데 중국의 주주 환원율이 한 30% 초반대 정도 되거든요. 예. 신흥국 평균이 37%예요. 물론 선진국들은 뭐 70%, 80%지만. 요 말은 이익이 100이 나면 한 30 정도를 중국은 배당한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신흥국들은 3분의 1 정도는 하는데 예. 중국은 그것보다 낮다 보니까 좀 배당을 늘려도 좀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주가 부양만 있는 건 아닌 게 주가 하락이 너무 심각하면은 이 경기에도 어쨌든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기 안 좋고 특히 지금 부동산이 거의 붕괴 위기에 와 있는데 어느 자산 시장 하나라도 좀 이제 살려놔야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어도 하고 돈이 그쪽으로 흐르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정부들을 압박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침체를 또 막아보자. 그렇습니다. 회사에 쌓여 있는 돈이라도 바깥으로 좀 풀어야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쌓아놓은 돈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니까 뭐 자본 대비 수익률이 11%인데 이게 세계 평균이 13%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에서 제대로 쓰지 않고 노는 돈이 많은 것 같다. 이걸 좀 풀어서 뭐 내수도 좀 살리고 효율적으로 좀 돌려보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슬 중국 경기가 이것저것 반등하는 신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던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도 중국으로 꽤 잘 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하고 이렇게 주식시장도 좀 부양하려는 의지가 정부가 좀 있고 그러면 네. 이럴 때 중국 주식 한번 살펴볼까라고 하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감히 권하기는 참 무섭죠. 뭐 들은 얘기죠. 뭐 제가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예. 여기까지.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여러분께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